이건 좀 흥미로웠다. 이 수업은 되게 흥미로웠다. 흥미로웠다. 아까 말씀드린 우슈. 우슈. 이게 딱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다 같은 교수님이거든요. 이제 처음엔 다들 우참하느라 이제 좀 혼났어요. 어떤 이유로? 우슈라는데 이제 교수님이 소 등산시 막 이러는. 오늘은 누구지? 권성민.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모듈교실 원장 권 선생이고요. 네. 알고 계신가요? 같은 권씨인 것만 알고 있어요. 일단 저랑 성이 같으셔서 가산점 0.5점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이 권 씨가 권 씨가 잘생겼다고. 잘생겼다고. 다시 마이너스 0.5점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면접 준비는 열심히 해오셨나요? 좀 야무지게 해온 것 같습니다. 자신감. 이거 0.5점인가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면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휴학을 했는데 이제 휴학생이라 쓰고 투잡러라고 말하는 22살 권성민입니다. 만약 저희 모두의 교실까지 합격을 하시게 된다면 3잡이 될 텐데 3잡도 자신 있으신가요? 포잡까지 가능합니다. 성민님은 장래 희망이 뭔가요? 어느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직.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직? 이게 보통 장래의 희망을 물어보면 뭔가 이 정도로 구체적이진 않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구체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직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제가 체육 쪽으로 이제 꿈을 꾸게 된 게 중학생 때 이제 배드민턴 레슨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 이제 코치님을 보고 나도 코치가 하고 싶다고 이제 생각이 돼서 체대를 가게 됐는데 20살 때 이제 자격증도 따고 지도 자격증을 따서 이번 기회에 배드민턴 코치를 하게 되는 그 일이 생겨서 코치를 해봤는데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어떤 점이? 이게 유소년 코치인데 유소년이라서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코치직이 안 맞는 건지 그래가지고 좀 적성이 안 맞아서 저는 이제 스포츠 경영관리사 이런 거 좀 따서 대한체육회나 이런 공단 가서 사무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혹시 말을 좀 안 들었나요? 금쪽이들이 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스포츠 경영 관리사라면 어떤 역량을 요하는 시험일까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지도자 자격증은 이제 회원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공부를 한다면 경영관리사는 전문적인 스포츠 경영을 이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스포츠 시설론, 마케팅, 산업 이런 경영 관련된 공부를 합니다. 체대생분들이 이제 지도자 자격증만 알고 이건 잘 모르는데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투잡도 지금 뛰고 계시고 되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모두의 교실에 특별히 지원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 쪽으로 진로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은 걸로 아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체대 쪽으로 가면 뭘 배우는지 이런 걸 궁금해할 것 같아서 체육 쪽으로 오면 꼭 운동선수가 아닌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좀 이제 체육 쪽으로 가더라도 꼭 운동선수로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체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좀 있는데 좀 흔히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체대생들은 99%는 이제 운동 전공이 없어요. 운동 전공이 없으면 그러면 어떤 체계로? 학교마다 자격을 요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 학교가 원하는 시험. 대표적으로 제자리 멀리 뛰기, 유연성, 윗몸 일으키기, 10m 달리기 이렇게 등등이 있고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제 사이드 스텝이나 서전트 점프 이런 게 있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마다 이름도 다르긴 한데 배우는 건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운동선수 분들도 있잖아요. 체육 전공하신 분들 중에. 그분들은 대체로 어떻게 스카우트가 된다거나 아니면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이게 학교마다 좀 상이한데 그 운동 이제 어렸을 때부터 흔히 말하는 그 엘리트 체육 선수들 이제 그 선수들은 이제 전형별로 한두 자리씩 있어요. 예를 들면 배드민턴 전형 아니면 축구 선수 전형 따로 이렇게 있는데 학교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대 입시를 거쳐서 입학을 하신 거죠? 네네. 그럼 어떤 준비 과정을 보통 학원에서 이걸 밟아주나요? 커리큘럼을? 처음에 가면은 이제 그냥 기존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랑 똑같이 운동을 해요. 처음에 가면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저는 노베이스로 윗몸 일으키기를 하루에 한 500개 이상을 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배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500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다 보면 본인이 신체에 맞는 유리한 그런 종목들을 학원에서 이제 정보를 취득을 하고 그리고 학교마다 요하는 시험이 다르니까 그 종목에 맞게끔 이제 입시 컨설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윗몸 일으키기 이쪽으로 갔고요. 역시 500개를 바로 시작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윗몸 일으키기에 바로 강점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단련된 윗몸 일으키기. 저희 학원이 아무래도 다양한 길들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체대에는 어떤 전공들이 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생활체육과를 다니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필기는 윤리론, 역학, 경영
이런 쪽으로 많이 배우고요. 실기는 이제 일상에서 흔히 하는 스포츠, 뭐 배구, 볼링, 배드민턴, 골프, 우슈, 우슈요? 또 수상스키, 뭐 스키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것 중에 뭐 역학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윤리론이라는 과목은 뭐죠? 윤리론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심판윤리 이런 게 있거든요. 심판의 도덕성, 심판은 이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공정성을 가지고 놀이란 무엇이고 스포츠는 무엇인가 이거를 정의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놀이랑 스포츠의 차이점은 뭐죠? 이제 놀이와 스포츠의 차이점은 이제 놀이는 규칙이 없어요. 이제 스포츠는 심판이 있고 룰이 확립이 돼 있는 이게 규칙이 있는 그 차이점이 이제 놀이와 스포츠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물놀이에는 규칙이 없나요? 사물놀이에는 이제 규칙이 다 상이하니까 놀이죠. 오. 그러면 체대 생활을 하시면서 좀 수업을 여러 가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건 좀 흥미로웠다. 이 수업은 되게 흥미로웠다. 흥미로웠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슈. 이제 우슈. 이게 딱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다 같은 교수님이거든요. 이제 처음엔 다들 우참하느라 이제 좀 혼났어요. 어떤 이유로? 우슈라는데 이제 교수님이 소 등산시 막 이런. 왜? 첫 수업부터 교수님이 너무 진지하게 막 이렇게 하시니까 나중에 좀 익숙해져서 괜찮아졌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교수님이 스포츠 마사지도 해주세요. 이제 마사지도 해주시는데 교수님한테 마사지 받으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이제 제가 누워가지고 이제 교수님 막 해주시는데 제가 실습을 해야 되니까 교수님이 이제 마사지 대에 누우셔요. 해보세요 하고 이제 하는데 제가 막 해드리면은 조금 만지면 이제 코를 골고 주무세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얼굴 받고 이렇게 주무시는데 그렇게 한 30분을. 체육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진로를 설정할 수 있나요? 헬스 트레이너 쪽을 많이 가고요.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잘하는 운동 쪽을 살려서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그쪽 지도자로 가거나 아니면 큰 체육관에 이제 제가 말한 사무직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충분히 드린 것 같고 평소 어떤 취미 생활을 즐기시나요? 제가 배드민턴을 좀 자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투잡을 하다 보니까 주 2회 하는 배드민턴이 취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에 특별한 매력이 있다면? 배드민턴의 특별한 매력. 구기 종목 중에 가장 빠른 공이 날아오는데 내가 그걸 받는다? 이 쾌감. 거기서 카타르시스. 거기서 이제 그 큰 매력을 느낍니다. 못 받는다면? 못 받는다면 이제 제 실력이 부족한 탓이니 패배감. 무력감. 무력감.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스포츠다. 그럼 알바를 특기로 적어주셨는데 알바 경험이 많으신가요? 제가 알바를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웨딩홀 알바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홀서빙, 주차요원, 퇴식대 이렇게 세 가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치킨집, 고깃집, 술집, 카페, 껍데기집 그리고 마지막에 코치 총 9가지를 해가지고 지금 당장 알바를 그만둬도 이력서만 내면 어디든 붙을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의 교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력을 전부 다 적어서 내겠습니다. 그럼 성민님은 몸과 마음이 이렇게 지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좀 이겨내려고 하는 편이신가요? 제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잊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알바를 특기로 적었듯이 일을 항상 이제 4일하는 걸 좀 늘려서 힘든 일이 생각나지 않게끔 이제 일에만 집중하거나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멍 때리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민님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매력 어필. 저를 뽑아야 되는 이유. 그렇죠.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한 체대생. 이 육각형 인재를 안 뽑으시면 손해가 크지지 않을까. 본인은 육각형 인재다. 사물놀이 설명하시는 거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질문은 다 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말하긴 했는데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뭐가 재밌으셨죠? 원장님이 너무 재밌으셔서 꼭 다니고 싶습니다. 가산점 플러스 0.5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꼭 붙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면접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그 통지가 갈 거고요. 대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